보통 바닷바람은 머릿속을 맑게 해주지만 오늘의 부산 앞바다는 타버린 야망과 싸구려 향수 냄새로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청해 가디언 호의 티크 목재 데크 위에 서 있었다. 이 40m급 선박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해양 자율운항 기술의 집약체, 말하자면 떠다니는 박사학위 논문과도 같았다. 내 회사, 미래시스템이 이 배를 숨쉬게 하는 모든 회로와 코드, 그리고 이중화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했다. 나는 단순한 소유주가 아니었다. 나는 이 배의 설계자로서 현재 좌현 추진기 배열의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0.4%의 반응 속도 편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내 세계에서 0.4%란 완벽한 저반과 수십억 원짜리 소송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울산 조선소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광 케이블을 연결하던 시절부터 입어온 색이 바랜 남색 작업복이었다. 모자는 좋기 1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비닐을 썼다.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머리는 대충 질끈 묶어 올렸다. 누가 봐도 마감에 쫓기는 엔지니어의 모습이지 화려한 파티 주인공의 모습은 아니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저 용역업체 직원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결제 서류에 최종 사인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다. 갱웨이 탑승교를 쿵쿵 울리는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마치 부모가 물려준 신탁 자금에 푹 절여진 듯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아이씨, 여기 웬 기름 냄새에 쩐내가 진동을 하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벤처 캐피털 거물의 26살 란아들이자 내 회사 지분의 상당수 하지만 과반수는 아닌를 보유한 투자사의 어린 왕이었다. 지분을 용돈의 어려운 말 정도로 착각하는 민준이 선미 데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내 첫 차값보다 비싼 선글라스를 코에 걸치고 아침 8시 30분인데도 반쯤 비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해치 옆에 무릎을 꿇고 태블릿을 들고 있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내 얼굴은 보지도 않았다. 그는 내 작업복을 봤고 뺨에 묻은 그리스 자국을 봤다. 어이, 그가 손가락을 딱딱 튕기며 말했다. 청소 아줌마, 거기가 어디라고. 나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태블릿에서 코드 주입을 마저 끝내고 초록색 확인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천천히 일어섰다. 도와드릴까요, 최 이사님? 그는 눈을 깜빡였지만 전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나는 그저 배경 텍스처, 인생이라는 비디오 게임의 NPC에 불과했다. 아, 내 이름을 알아? 다행이네. 잘 들어. 청소팀은 8시까지 빠지기로 했잖아. 12시에 투자자들 온다고. 이 데크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놔. 그리고 하는 김에 세수건 좀 가져와. 습도가 높아서 땀이 비오듯 하네. 그는 난간에서 집어든 더러운 걸레를 내 가슴팍을 향해 던졌다. 걸레는 젖은 소리를 내며 내 작업복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이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분해해버렸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부탁 하나만 하겠다. 재벌 3세가 자신이 얕잡아 본 사람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라. 내 차갑고 계산적인 심장의 연료가 될 테니까. 나는 바닥에 걸레를 보았다. 그리고 최민준을 보았다. 배에서 내리세요. 청소하시는 분들만 남고 그가 뒤따라 승선한 금발의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며 낄낄거렸다. 자신의 농담이 재밌다는 듯이. 여자는 영혼 없는 웃음소리를 내며 맞장구 쳤다. 실례합니다만 내가 말했다. 이 사회를 긴장하게 만들 때 쓰는 한 옥타브 낮춘 목소리였다. 귀 먹었어? 민준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쉰 샴페인 냄새를 풍기며 내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도우미가 얼쩡거리는 거 질색이야. 화장실 청소나 마무리하고 얼른 내려가. 어른들이 얘기 중이잖아. 그는 마치 자기가 맨손으로 이 요트를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배를 가리켰다. 이건 프리미엄 자산이야, 아줌마. 청소부들 휴게실이 아니라고. 내 심장은 부서지지 않았다.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다.
대신 차갑고 투명한 명료함이 나를 덮쳤다. 경쟁사 소프트웨어에서 치명적인 버그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기분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기회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주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 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 배를 만든 회사의 오너라는 것을,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고위급 전략을 담당했고, 민주는 그저 서버실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준 브랜드 앰베서더라는 직함만 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기술 브리핑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조직도를 들여다본 적도 없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을 보고 뇌에서 자동으로 청소부라고 완성해버린 것이다.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할 수도 있었다. 은행 계좌나 선박 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빨랐다.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교육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교육의 가치를 깊이 믿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순종적인 가면을 쓰고 말했다. 허리를 굽혀 그가 던진 걸레를 집어 단정하게 접었다. 점검만 마치고 눈앞에서 사라져들이죠. 그래, 그렇게 해. 그는 나를 무시하고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려고 등을 돌렸다. 나가는 길에 소파 가죽은 건드리지 마.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이니까. 나는 태블릿을 겨드랑이에 끼고 갱웨이 쪽으로 걸어갔다. 선미 근처의 메인 보안 콘솔을 지나치면서 표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없는 커맨드 시퀀스를 입력했다. 그것은 고스트로그 고스트럭, 즉 배의 모든 센서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기록하여 나만이 접근할 수 있는 파티션에 저장하는 서브 루틴이었다. 나는 물리적으로는 배를 떠나고 있었지만 디지털적으로는 청해 가디언의 신경망 속에 나 자신을 심어두고 있었다. 옷발 죽이는데 자기야. 내가 부두로 내려설 때 그가 금발 여자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아빠가 이 배 거의 나한테 준 거나 다름없어. 이제 이 항구는 내가 접수하는 거야. 나는 부두의 나무 판자 위에 멈춰서서 내 창조물인 하얀 선체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기가 항구를 접수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나는 페라리 2대 사이에 주차된 내 실용적인 국산 세단으로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살롱 내부 카메라의 라이브 피드를 지켜봤다. 민주는 이미 그가 경고했던 그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위에 샴페인을 흘리고 있었다. 게임을 시작하지. 민준이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서류 작업을 알아야 한다. 서류 작업이란 말은 신경치료만큼이나 섹시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내 업계에서 시체는 항상 계약서의 작은 글씨 속에 묻혀 있는 법이다. 6개월 전 민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서울 여의도의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은 상어다. 구식 상어. 그는 레버리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는 VC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과시할 플래그십 선박을 원했다. 청해 가디언이 그들 해양 투자 부문의 얼굴이 되기를 원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고 싶어 했다. 책임감이 필요해요, 강 대표. 최 회장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 녀석은 엑셀 시트가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히는 걸 운영해 본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쇠, 강철, 물 같은 거 말입니다. 제 프로토타입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예전 내 첫 시급보다 비싼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물었다. 주는 게 아닙니다. 최 회장이 정정했다. 마케팅 목적으로 장기 임대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기업 행사를 위한 선박 운영 관리자가 되는 거죠. 거물처럼 보이게 해주잖습니까? 회사 이미지에도 좋고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밖에 내보내는 게 낫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나는 민준을 알았다. 그는 명품 폴로 셔츠를 입은 걸어다니는 리스크였다. 하지만 미래 시스템이 아시아 시장을 넘어 확장하려면 다음 라운드의 펀딩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명의는 제가 갖습니다. 보험도 제 명의,
시스템 관리 권한도 미래 시스템이 같습니다. 민준 씨는 사용자 레벨 권한만 가집니다. 운전하고 파티 열고 정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코드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최 회장은 손을 휘저었다. 걘 코딩이랑 캘리그라피도 구분 못해요. 그냥 백고동이나 울리고 칵테일 파티나 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래 성립입니다. 우리는 서류에 서명했다. 문서는 80페이지 분량이었다. 72페이지 제사조 사망 C목에는 내가 직접 삽입한 조항이 있었다. 바로 소유주 우선 제어 프로토콜 오너 오버라이드 프로토콜이었다. 이 조항은 오용, 안전 위반 또는 명예훼손 발생 시 법적 소유주나가 사전 통지 없이 원격 또는 현장에서 선박의 항해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적인 통제권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72페이지를 읽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을 뿐이다. 민주는 당연히 읽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반짝이는 열쇠만 봤을 뿐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마치 나사 관제센터 같은 모니터로 둘러싸인 서재에 앉아 법률 문서를 띄웠다. 민주는 배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수성가, 보스라이프 같은 태그를 달고 개인 요트인 양 포스팅했다. 그는 자신이 사실상 집주인이 엔진을 꺼버릴 수 있는 렌터카를 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화면에서 청해 가디언의 내부 시스템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연료 레벨, 배터리 충전량, 청수 탱크 상태가 보였다. 아까 실행한 고스트로그 덕분에 브리지 조타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빠는 진짜 감이 없다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맑게 들려왔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브리지를 서성이고 있었다. 강지원은 짐이야. 구닥다리 기술자라고. 이중화 프로토콜 따위 누가 신경 써. 우린 화려한 게 필요해. AI 통합, 피벗이 필요하다고.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피벗.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내가 말하는데 민주는 계속했다. 아마도 금융계로 낙하산 타고 들어간 대학 동기 중 하나와 통화하는 듯 했다. 내가 그녀를 밀어낼 거야. 이사회는 나를 좋아해. 다음 주 데모 때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거야. 나의 비전을. 안전규정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그녀는 끝장이야.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쿠데타였다. 그는 나를 청소부 취급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차고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키워낸 회사에서 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내 투자자들에게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설득하기 위해 내 배를 이용해 내 데모 행사에서 쇼를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화면의 관리자 권한 부여 버튼을 바라보았다. 당장 그를 잠가버릴 수도 있었다. 불을 끄고 선실문을 잠그고 그가 울 때까지 PA 시스템으로 트로트 메들리를 틀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대응이다. 강지원은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강지원은 전략적으로 철거한다. 데모 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고? 좋다. 평생 잊지 못할 데모를 만들어주지. 나는 터미널 창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선장놀이를 하고 싶다면 하게 해줄 생각이었다. 은유적으로 말해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플러그를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다가오는 행사의 게스트 리스트를 확인했다. 1급 테크 블로거들, 국회의원 2명, 이사회 전원. 완벽했다. 그의 처형식을 지켜볼 관객들로 입석까지 꽉 찰 예정이었다. 그 후 3일 동안 나는 내 기계 속의 유령이 되었다. 청해 가디언에 발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곳에 살았다. 숨겨진 보안 카메라와 브리지 마이크를 통해 민준이 내 공학적 걸작을 떠다니는 클럽으로 만드는 꼴을 지켜봤다. 그는 샴페인 3박스와 베이스 소음이 재능을 대체한다고 믿는 DJ를 불러 사전 런칭 파티를 열었다. 시가 제가티크 목재 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 손으로 직접 간 티크였다. 하이힐 굽이 부드러운 데크를 찍어 누르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모든 위반 사항을 기록했다. 보험 청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작성 중인 도덕적 보고서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물리적 손상은 그가 내뱉는 언어적 쓰레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화요일에 그는 젊은 엔젤 투자자 그룹을 데리고 왔다. 대부분 코인으로 대박나서 다음 먹잇감을 찾는 후드티 차림의 애들이었다. 그래서 테크스택은 누가 관리해요? 그중 한 명이 조타석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인터페이스가 아주 매끈한데. UI 개편은 내가 전부 총괄했지. 민준이 선장 의자에 기대어 콘솔 위에 발을 올린 채 거짓말을 했다. 기존 엔지니어들 있잖아. 왜 그 꽉 막힌 옛날 사람들. 투박하게 만들려는 걸 내가 나서서 싹 정리했어. 수석 엔지니어인 강지원. 그 여자는 완전 공룡이야. 서류 작업은 잘하는데 사용자 경험 UX를 전혀 모른다니까. 나는 사무실에서 녹차를 마시며 주먹을 꽉 쥐었다. 공룡이라 네가 풀이나 뜯어먹고 있을 때 나는 그 운영체제의 커널을 지하실에서 코딩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늦게 규정상 소유주의 서명이 필요한 연료 공급 건 때문에 직접 마리나에 가야 했다. 이번에는 임원답게 보이려고 블레이저를 입었다. 부두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그는 아까 그 금발이 아닌 포메라니안을 안고 있는 갈색 머리 여자와 함께 있었다. 어이, 당신! 그가 소리쳤다. 나는 멈췄다. 안녕하세요, 최 이사님. 밥안은 채워놨어? 내가 일본 위스키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전 보급 담당이 아닙니다. 최 이사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연료 명세서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눈을 굴리며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 말 맞지? 말귀 못 알아먹는 사람 쓰는 거 아니라니까. 일을 시키면 핑계만 대. 그는 다시 나를 보았다. 그냥 냅킨이나 좀 가져와. 응? 누가 살롱에 레드와인을 흘렸어. 끈적거려. 그는 주머니에 있던 구겨진 냅킨을 내밀었다. 갈색머리 여자는 나와 그를 번갈아 보며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야, 저분 그냥 놔둬. 괜찮아. 민준이 말을 끊었다. 어서 빨리빨리. 선셋 크루즈 나가야 하잖아. 나는 냅킨을 받았다. 실제로 받았다. 마치 핀 뽑힌 수류탄을 쥐는 기분이었다. 처리하죠,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너무 평온해서 거의 로봇 같았다. 나는 그를 지나쳐 배로 올라갔다. 살롱으로 가니 크림색 카펫에 와인 얼룩이 있었다. 닦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빈 위스키 병들을 찍었다. 소파 위에 펼쳐진 채 방치된 회사 기밀 문서를 찍었다. 3분기 예상 실적이 담긴 문서였다. 중요한 IP를 방치한 것, 이건 최고 수준의 보안 위반이었다. 사규에 따르면 즉시 접근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였다. 하지만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 그저 기록했다. 나오는 길에 나이 지긋한 투자자 중 한 명인 핸더슨 씨와 마주쳤다. 나와 10년직이었다. 그는 내 손에 냅킨과 난장판이 된 살롱,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강 대표,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분위기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 아들이 좀 활기차네요. 확실히 그렇네요. 내가 말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핸더슨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나를 알았다. 내가 무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미소 지었다. 작고 위험한 미소였다. 그저 데이터가 쌓이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시잖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엔 표본 크기가 커야 한다는 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럼 금요일 데모 때는 구명조끼를 챙겨야겠군. 그러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갱웨이 근처에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냅킨을 부두의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걸어나갔다. 쓰레기통에는 일반 쓰레기라고 적혀 있었다. 적절했다. 수요일 비와 함께 기업 스파이 활동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나는 마리나가 아니라 판교에 있는 미래 시스템 본사에 있었다. 잿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내 사무실은 보통 침묵의 성소지만 오늘 공기는 무거웠다.
나는 인턴 시절부터 멘토링 해온 주니어 이사 세라를 불렀다. 그녀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웠으며 민중 같은 남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대표님 생각보다 심각해요. 세라가 소파 끝에 앉아 태블릿을 방패처럼 쥐고 말했다. 말해봐. 빗줄기가 흐르는 유리창 밖을 응시하며 내가 말했다. 이사회 전체에 메모를 돌리고 있어요. 프레시 세일 프로젝트라고 부르던데요. 나는 뒤돌아섰다. 프레시 세일이라니. 무슨 세제 이름 같네. 구조조정 계획이에요. 세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대표님이 안전과 이중화에 집착하느라 회사 마진의 15%를 까먹고 있다고 주장해요. 차트도 있어요. 가짜 차트요. 우리 개발 주기를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라 앱 개발사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무 느리다고요. 우린 태풍을 견디는 배를 만드는 거야. 내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접속자 몰리면 다운되는 데이팅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세라가 계속했다. 표를 모으고 있어요. 새로운 VC 이사 2명. 그쪽 편이에요. 그들은 빠른 엑시트를 원해요. 주가 띄우고 QA 품질 보증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최고가에 팔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요일 데모 때 리더십 교체를 발표하려고 해요. 요트 위에서요. 뱃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그는 나를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 앞에서 그것을 현대화의 승리로 포장하며 내 배 위에서 하려 하고 있었다. 내가 돈 낸 데크 위에 서서 내가 산 마이크를 들고 내가 퇴물이라고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대표님을 확장 실패로 몰아가고 있어요. 세라가 속삭였다. 계약서 조항을 발동시키려고 쓰는 법정 용어예요. 확장 실패라. 나는 반복했다. 책상으로 가서 청해 가디언의 모형을 집어들었다. 그는 확장을 그저 더 크고 빠르게 만드는 걸로만 아는군. 안정성 없는 확장은 재앙일 뿐이라는 걸 잊었어. 나는 세라를 보았다. 네가 여기 온 거 그쪽은 알아? 아니요. 제가 파티 케이터링 주문하러 간 줄 알아요. 좋아. 계속 주문해. 그가 원하는 건 다 줘. 밧줄을 줘, 세라. 아주 긴 밧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청해 가디언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띄웠다. 관리자 권한이라는 개념을 좀 가르쳐 줘야겠어. 나는 밤새 서버실에 있었다. 반박문을 쓴 것도 변호사를 부른 것도 아니었다. 코딩을 했다. 요트 운영체제의 가장 깊은 층으로 파고들었다. 사물들이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생각이었다. 사용자 경험을 논하고 싶다고? 잊지 못할 사용자 경험을 선사해주지. 나는 데모 모드 EXE라는 파일을 찾았다. 배의 기능을 보여줄 때 쓰는 표준 프레젠테이션 프리셋이었다. 파일을 열었다. 스크립트를 다시 썼다. 기존 코드를 지우지는 않았다. 단지 조건부 루프, 트랩 도어를 추가했을 뿐이다. If user equals guest, admin, and location equals harbor coordinates, then execute protocol, dead, water. 파일을 저장했다. 패치를 컴파일했다. 위성 링크를 통해 요트 서버에 업로드했다. 화면에 작은 녹색 바가 찼다. 98%, 99%, 100% 업데이트 완료. 화면이 깜빡였다. 법적으로 나는 이 업데이트를 내부 변경 로그에 보안 컴플라이언스 패치 4.2로 등록했다. 설명에는 비인가 운영자 시나리오에 대한 원격 개입 기능 강화라고 적었다. 진실이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진실이었다. 민준의 팀이 기술 변경 로그를 읽을 줄 알았다면 받겠지만 그들은 읽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항해하고 싶을 뿐이었다.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아기처럼 푹 잤다. 목요일은 리허설, 폭풍 전에 고요였다. 에스프레소와 복수심을 연료 삼아 늦게 출근했다. 엔지니어링 팀장인 마커스 한국 이름은 박 부장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부장은 말수가 적고 코드를 종교처럼 숭배하는 해군 시스템 전문가 출신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다. 테크 회사의 소문은 빛보다 빠르니까 패치는 라이브 상태입니다.
박 부장이 납땜 작업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오류는? 내가 물었다. 없습니다. 지연 시간 제로. 오버라이드 명령은 대표님 개인 킵합키 FOB에 매핑했습니다. 혹시 몰라 폰 앱에도 보조 트리거를 연결해뒀고요.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아시겠지만 이거 실행하면 홍보팀에서 난리 날 겁니다. 철없는 애가 회사를 빙산으로 몰고 가게 두는 게 더 큰 난리가 날 텐데. 내가 대답했다. 사실이죠. 박 부장이 드물게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에 그쪽에서 전화 왔더군요. 조명에 파티 모드 넣어달라고. 음악에 맞춰 깜빡거리는 거요. 넣어줬습니다. 하드웨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외부 스피커가 내부 사운드 시스템을 덮어쓰도록 설정해뒀습니다. 안전 방송용으로요. 잘했어, 박 부장.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 거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벽에 걸린 청해 가디언의 도면을 보았다. 우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박 부장.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작동할 뿐이지. 비인가자가 선박을 탈취하려고 하면 선박은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건 사보타주가 아니야. 기능 피처리지. 일찍 퇴근해서 마지막으로 마리나에 차를 몰고 갔다. 요트는 분주했다. 출장 요리사들이 랍스터 상자를 싣고 있었고 내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싼 꽃장식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선미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미래 시스템. 미래는 지금이다. 민주는 선수에서 간이 무대 설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선장 모자를 쓰고 있었다. 진짜 아이러니 없는 코스프레용 선장 모자였다. 나는 부두 끝으로 걸어갔다. 승선하지 않고 지켜만 봤다. 민준이 나를 발견했다. 얼굴이 상기되어 들뜬 모습으로 달려왔다. 강지원 씨, 딱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왔네. 그가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분위기 험악했던 건 아는데 내일은 엄청날 거야. 엄청나다고. 걱정 마. 연설 때 당신 언급해 줄게. 기반을 닦아준 9세대 팀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참 관대하시네요, 최 이사님. 내가 말했다. 그럼 내가 좀 관대하지. 저기 내일 행사 말인데 그냥 물가에서 즐기는 게 어때? VIP들로 꽉 차서 말이야. 솔직히 기술진들이 어슬렁거리는 거 분위기 깨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는 내 배의 런칭 행사에 나를 오지 말라고 하고 있었다. 알죠. 내가 말했다. 너무 기술적이면 지루하니까. 바로 그거야. 역시 천재라니까. 우린 뭐랄까. 프론트엔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프론트엔드 에너지라. 나는 되뇌었다. 그래. 그러니까 내일은 쉬어. 스파라도 가던가. 법인카드로 긁어. 그는 윙크를 하더니 포크를 떨어뜨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무대 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잠시 서서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청의 가디언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자는 거인처럼. 잘 자. 내가 배에게 속삭였다. 내일 깨워줄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박 부장이 준 작은 플라스틱 킵합을 만졌다. 차고 문 여는 리모컨처럼 생겼지만 토르의 망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뒤돌아 걸어갔다. 스파에는 가지 않았다. 집에 가서 내일 입을 옷을 꺼냈다. 작업복도 블레이저도 아니었다. 심플한 검은색 터틀넥과 어두운 청바지, 스티브 잡스와 캐도먼의 만남 같은 느낌으로 모두가 나를 보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라져 있고 싶었다. 무대는 세팅되었다.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다. 대본은 다시 쓰였다. 이제 커튼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금요일 정오. 태양은 높았고 하늘은 순진할 정도로 파랬다. 마리나는 시너지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쓰는 부류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시작 시간 20분 후에 도착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사이를 걸어갔다. 배가 보이기 전에 음악 소리가 먼저 들렸다. 가슴을 울리는 쿵짝거리는 하우스 음악. 인정하긴 싫지만 청의 가디언은 웅장해 보였다. 하얗게 빛나는 선체, 깃발과 현수막으로 장식된 모습. 레드카펫이 갱웨이로 이어져 있었다. 이어폰을 낀 경호원들이 아이패드로 명단을 확인했다. 검문소로 걸어갔다. 3년 전 내가 고용한 덩치 큰 경호원 김 팀장이 나를 보고 명단을 보았다. 강 대표님,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명단에 없으십니다. 알아요, 김 팀장. 나는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최 이사 실수예요. 출항 전에 선미 케이블만 확인하고 갈게요. 안전 규정이라서요. 김 팀장은 망설였다.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지금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았으니까 5분입니다. 김 팀장이 비켜섰다. 카메라 앵글에만 걸리지 마십시오. 최고예요, 김 팀장. 나는 배에 올랐다. 데크는 샴페인 잔을 든 아름다운 사람들로 붐볐다. 비싼 향수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나는 그림자처럼 군중 사이를 빠져나갔다. 스피커 더미에 가려진 후미 윈치 제어기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상부 데크의 무대가 잘 보였다. 민준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마이크, 다른 손에는 스카치 잔을 들고 있었다. 땀에 젖어 있었지만 황홀해 보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가 소리쳤다. 미래 시스템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새로 온 이사 2명이 가장 크게 손뼉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간 민준이 무대를 서성이며 계속했다. 이 회사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훌륭함은 전설의 적입니다. 우린 너무 안전했고, 너무 느렸고, 무엇이 잘못될까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엇이 잘 될까가 아니라요. 나는 군중을 지켜봤다. 뒤쪽에 엔지니어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자율 운항 선박을 만들 때 무엇이 잘못될까에 집중하는 건 말 그대로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민준이 외쳤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더 이상의 규제는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과거와의 밧줄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는 수평선을 가리켰다. 몇 분 뒤, 우리는 이 미녀를 데리고 나갈 겁니다. 속도를 보여드리죠. 민첩함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누가 진짜 대장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는 자기 에고의 매연에 취해 있었다.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윈치 옆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는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고 옆에 있던 비서에게 휘식거렸다. 내가 저 여자 내보내라고 했잖아. 경비 불러. 그가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를 응시했다. 전기 충격기가 설치된 미로에서 치즈를 향해 달려가는 실험용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으로 경호원이 내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민준이 다시 관심을 돌리며 소리쳤다. 파티를 시작합시다. 승무원, 출항 준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비웃었다. 이제 나갈 시간이야, 아줌마. 배 떠난다. 그래, 주머니 속 힙합을 꽉 쥐며 내가 중얼거렸다. 확실히 떠나긴 하지. 나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갱웨이로 걸어갔다. 경호원은 내가 알아서 나가는 걸 보고 멈췄다. 기다리진 마. 민준이 PA 시스템으로 비웃었다. 나는 램프를 내려와 부두의 단단한 나무 바닥에 섰다. 뒤를 돌았다. 승무원들이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두꺼운 호저줄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청의 가디언은 자유가 되었다. 민준이 엔진을 올렸다. 선미에서 하얀 거품이 일었다. 요트가 음악과 환호를 뒤로 하고 부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부두에 홀로 서 있었다. 배와 부두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다. 5피트, 10피트, 20피트. 잘 가라, 과거여.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킵합을 꺼냈다. 빨간 버튼 하나가 달린 작고 평범한 검은색 사각형이었다. 안녕, 현실아. 나는 버튼을 눌렀다. 40m짜리 요트가 부두를 떠나는 데는 특정한 물리학이 작용한다. 자동차가 차고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엄청난 물의 배수량, 느리고 웅장한 미끄러짐. 청의 가디언은 포식자의 육중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30피트, 40피트. 민주는 이제 조타석에, 아니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상부 데크에 플라이 헬름에 있었다. 그는 영화 주인공처럼 휘를 돌리고 있었지만 사실 이 속도에서는 추진기가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는 백고동을 울렸다. 짧게 3번.
위급 상황이나 후진할 때가 아니면 항구 내에서는 불법이지만 비전 있는 천재가 해상법 따위 신경 쓸 리가. 게스트들은 잔을 부딪혔다.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다. 아이러니가 너무 달콤했다. 시계를 봤다. 12시 15분. 재앙이 닥치기 딱 좋은 시간이다. 킵합의 LED 불빛을 확인했다. 초록색으로 한번 깜빡였다. 연결되었다. 신호 확인 완료. 요트는 이제 50야드 정도 나가서 천천히 수로 출구 쪽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해안가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게 바로 그 머니샷이었다. 미래로 배를 모는 젊은 상속자. 심호흡을 했다. 공기는 여전히 디젤과 소금 냄새가 났다. 이제 곧 정의 구현의 냄새도 날 것이다. 바로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기다렸다. 밧줄을 다시 던질 수 없을 만큼 멀어지되 해안에 있는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들을 무력감의 존에 가두고 싶었다. 민준이 해안의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왕처럼 보였다.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가는 거 봐라. 그가 음악 소리 너머로 소리치는 게 들렸다. 풀 스로틀 3초. 전, 2, 1. 그가 스로틀 레버를 앞으로 밀었다. 그게 내 신호였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그냥 통 누른 게 아니라 스위치의 딸깍거리는 느낌을 확인하며 1초간 꾹 눌렀다. 즉시 논리 명령이 전송되었다. 내 손에서 암호화된 무선 주파수를 타고 청해 가디언 마스트의 수신기로 거기서 광섬유 신경망을 타고 엔진 제어 장치로 직행했다. 명령 수신 DEAD 워터 우선순위 알파 모든 사용자 입력 무효화 조치 즉시 셧다운 폭발은 없었다. 충돌도 없었다. 뱃사람에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침묵이었다. 쌍발 디젤 엔진의 굉음이 순식간에 끊겼다. 선미에 요동치던 하얀 물보라가 평평해졌다. 데크를 울리던 진동이 사라졌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데드워터 프로토콜은 포괄적이었다. 음악이 죽었다. 파티 조명이 꺼졌다. 레이더가 회전을 멈췄다. 심지어 전동 슬라이딩 도어도 그 자리에 멈췄다. 청의 가디언은 항구에 떠있는 40톤짜리 코르크 마개가 되었다. 브리지에서 민준이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 게 보였다. 그는 스로틀을 다시 쾅쾅 밀었다. 반응 없음. 당겼다. 반응 없음. 그는 대시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음악이 멈춰서 그의 당황한 소리가 물 위를 타고 들려왔다. 뭐야? 야, 음악 왜 꺼져? 발전기 다시 돌려. 요트는 표류했다. 전진 관성은 있었지만 조향이 안 됐다. 안정화 핀이 중립으로 잠기면서 배가 약간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게스트 몇 명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이것도 쇼의 일부인가요?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팔짱을 끼고 부두에 서 있었다. 킵합은 손에 숨겼다. 웃지 않았다. 관찰했다. 배는 수로 반대편의 진흙둑을 향해 게으르게 표류하고 있었다. 위험하진 않았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저 굴욕적으로 통제 불가능할 뿐이었다. 기관실 보고해. 민준이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지만 인터폰은 죽어 있었다. 그것도 내가 껐으니까. 그는 플라스틱 덩어리에 대고 소리 지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의 선장이었다. 그리고 공포가 시작됐다. 럭셔리 요트에서의 공포는 타이타닉의 공포와는 다르다. 빙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 불편함이 서서히 공포로 변질되는 과정이다. 먼저 에어컨이 멈췄다. 한낮에 유리로 된 살롱은 즉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간다는 깨달음 진공 펌프 차단. 그 다음 샴페인 냉장고가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깨달음. 하지만 브리지에서의 공포는 원초적이었다. 나는 폰을 꺼내 고스트로그 앱을 열었다. 이걸 들어야 했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민준이 밀어냈던 진짜 선장. 고용된 스티브 한국 이름 김 선장가 소리쳤다. 조향 불능, 통신 불능. 키가 좌현오도로 잠겼습니다. 고쳐!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재부팅해. 그거 하라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안 됩니다. 김 선장이 되받아쳤다. 시스템이 잠겼어요. 관리자 오버라이드 활성이라고 뜹니다. 관리자가 누군데? 나잖아. 내가 관리자라고. 이사님 코드를 안 먹습니다. 사용자 권한 없음이라고 뜹니다. 사용자 권한 없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두 단어다. 요트는 이제 옆으로 흘러가며 대기 중인 기자단에게 널찍한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죽은 고래처럼 보였다. 게스트들이 난간으로 몰려드는 게 보였다. 그들은 해안을 가리키고 물을 가리켰다. 하이테크 미래의 환상은 깨졌다. 이제 그들은 뜨거운 바지선에 갇힌 부자들일 뿐이었다. 민준이 데크 난간으로 뛰어나왔다. 미친 사람 같았다. 폰을 꺼냈다. 전화를 거는 게 보였다. 내 주머니 속 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최민준. 울리게 놔뒀다. 그가 다시 걸었다. 놔뒀다. 그는 폰을 보더니 흔들고는 해안을 쳐다봤다. 군중을 훑어보다가 나를 봤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부두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꼼짝도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나를 가리켰다. 너! 그가 비명을 질렀다. 소리는 물 위로 겨우 들려왔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검은색 힙합을 들어 보였다. 그가 얼어붙는 게 보였다. 이해한 것이다. 마침내 그의 도마뱀 같은 뇌 속에서 연결이 이루어졌다. 청소 아줌마, 기술 공룡, 자기 배에서 쫓아낸 여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며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그랬어. 저 여자야. 사보타주라고. 저 여자 체포해.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해류에 돌아가는 배를 보고 있었다. 나는 이어셋을 톡 쳤다. 항만 관제소의 공용 주파수로 연결했다. 행사를 위해 마리나의 확성기로 송출되고 있는 채널이었다. 항만 관제소.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강지원입니다. 내가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박 청해 가디언의 소유주입니다. 사구역의 항행 위험을 선포합니다. 강 대표님, 선박 확인했습니다. 물 위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자격 없는 인원의 무단 조작으로 인해 원격으로 선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인선 요청합니다. 수신 양호, 강 대표님. 예인선 보냅니다. 안내방송이 마리나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가 들었다. 기자들이 들었다. 배 위의 투자자들이 들었다. 무단 조작, 자격 없는 인원. 민준이 난간에 주저앉는 게 보였다. 작아 보였다. 만지지 말라는 장난감을 망가뜨린 어린애 같았다. 청해 가디언은 그의 실패를 기념하는 기념비처럼 조용히 표류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언론은 재난을 좋아하지만 특종은 더 좋아한다. 녹슨 예인선들이 생명 없는 요트를 끌어오기 위해 칙칙폭폭 나아갈 때 기자들은 카메라를 물에서 돌려 나를 향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민준의 파티를 위해 마련된 연단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는 아직 켜져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삐 소리가 잠깐 나더니 맑아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항구 전체로 증폭되었다. 오후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백 개의 렌즈가 검은 터틀넥을 입은 여자에게 집중했다. 미래 시스템의 리더십과 방향성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오늘 행사는 새로운 시대의 런칭이라고 홍보되었죠. 어떤 의미에선 맞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 내 뒤에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연결했다. 현재 만안에서 표류 중인 저분은 나는 예인선에 끌려오는 청해 가디언을 가리켰다. 혁신이란 기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은 관료주의고 경험은 퇴물이라고 믿었죠. 화면을 탭했다. 고스트로그 데이터가 떴다. 민준이 나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는 오디오, 콘솔에 위스키를 쏟는 비디오, 가짜 데이터를 근거로 나를 쫓아내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들. 군중이 숨을 들이켰다. 잔인했다.
날 것 그대로였다. 부인할 수 없었다. 해양공학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바다는 당신의 주가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에도 관심 없죠. 바다는 오직 유능함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에서 유능함을 제거하면 저 꼴이 나는 겁니다. 나는 죽은 배를 가리켰다. 저 배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보안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바로 무능력자 잠금 기능입니다. 시스템이 회사나 선박의 위험을 초래하는 운영자를 감지하면 셧다운됩니다. 나는 뉴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현재 저 데크 위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이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선택하십시오. 관리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까먹은 비전가를 지지할지, 아니면 열쇠를 쥐고 있는 엔지니어를 지지할지. 나는 마지막으로 킵합을 들어보였다. 전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일해야 하거든요. 나는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말 그대로 쿵 하는 만족스러운 소리가 났다. 나는 걸어 나갔다. 배를 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을 보지 않았다. 나중에 듣기로는 예인선에 끌려올 때 울고 있었다고 한다. 여파는 신속했다. 청의 가디언이 부두에 닿을 즈음 내 연설 영상은 이미 바이럴이 되었다. 트위터 X 실시간 트렌드에 무능력 자잠금이 올랐다. 민준의 아버지 최 회장이 저녁 6시에 전화를 걸었다. 회사를 망신시켰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회장님 아드님이 망신시킨 겁니다. 내가 정정했다. 전 자산을 지켰고요. 그 애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미래 시스템은 내 회사고 지분을 지키고 싶으시면 회장님, 민준 씨는 해고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으로요. 그리고 회장님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숨 소리. 서류 보내. 민준은 나를 들여보내줬던 그 경호원, 김 팀장에 의해 회사에서 끌려나갔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쪽문으로 나갔고 평판은 걸레짝이 되었다. 그는 현재 코인 관련 팟캐스트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청취자는 12명이다. 나는 다시 키를 잡았다. 청의 가디언은 현재 대대적인 청소 중이다. 카펫에 밴 평범함의 얼룩을 지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스템은 안전하다. 항로는 설정되었고 선장은 제자리에 있다. 어떤 교훈들은 이메일이 멈추고 불이 꺼진 뒤에야 찾아온다. 이번 교훈은 야근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이 순간을 함께해줘서 고맙다. 다음 이야기에서 보자.